이게 이렇게 흔들려도,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약해도 얘가 다 잡고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근데 이거는 큰 빌딩 같은 거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근데 이게 좀 되게 조그만 협소주택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안전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게으른 송골매라고 이름 붙여진 단독주택. 아마도 협소주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계 과정을 다 올리기는 했었는데, 그 위치가 노출됐어가지고, 예, 위치 한번 이렇게 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시공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촬영하게 됐고요. 처음 시작은 그 원래 그 의뢰인님께서 저를 시공자로 알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가져오신 이제 설계 도면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건데 좀 이제 여러 가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님께서도 그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말씀 올린 부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이제 두 번, 세 번 또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 설계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제 했던 설계인데, 이 설계는 그 건축 심의까지 다 끝났고 이제 건축 허가 받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 심의 문서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시공자를 찾으러 오셨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없애고, 이 설계를 다 없애고 지금 제가 한 이제 새로운 설계로 이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 설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그 기존 설계가 왜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큰 그 문제라고 제가 봤던 거는 여기가 이제 도로거든요, 도로. 이게 6m 도로입니다. 여기 6m 도로인데요. 지금 여기가 다 목조입니다. 목조를, 그러니까 기존 설계는 1층부터 4층 뭐 다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4층을. 다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살짝만 와서 이렇게 쳐도 그 목조, 그 이거 처음에 디자인은 이제 경량 목구조로 됐었던 것 같아요. 경량 목구조로 디자인을 하다가 중목구조로 나중에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살짝만 쳐도 이게 충격 하중에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주차장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넣다 뺐다 하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긁을 수가 있어요. 긁을 수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를 벽돌로 마감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와이드 벽돌로 되어 있는데, 벽돌 자체도 이 충격 하중에 이렇게 강한 뭐 재료가 아니죠. 아니 뭐 이런 마감재는 뭐 하중을 와서 때리는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차가 와서 살짝 긁어도 이게 좀 충격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에 취약하다. 근데 여기는 도심지 항복판이고 도로가 바로 옆에 있고 또 주차장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목조 기둥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게 저는 상당히 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렇게 기둥을 처리로 하니까 이게 이 면적이 이게 다 날라갔어요. 이렇게 가뜩이나 좁은 땅인데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뭐 이거는 이제 또 뭐 도로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면적을 잃는다고 쳐도 지금 이게 다 날라간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래가지고 1층이 좀 좁습니다. 여기 이게 옆에 보시면 2층은 조금 넓죠.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1층에서 이 기둥으로 처리를 하니까, 필로티로 이제 기둥을 이제 만들어서 처리를 하니까 이만큼이 이제 면적이 날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층 면적이 8.5평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렇게 그려놔서 그럴싸해 보지만 이렇게 곰곰이 따져 보면은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1층에.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층에 그 면적 손실이 너무 크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제가 좋지 않게 봤던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원형 계단으로 이제 처리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1층부터 다락을 그냥 4층으로 부를게요. 4층까지 이제 원형 계단으로 처리한다는 게 지금 저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유는 왜 이렇게 처리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요 다락까지 다 원형 계단으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계단을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공간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원형 계단이 얼마나 불편한지. 물건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큰 물건을 그 1층에 뭐 거의 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1층에.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2층이나 3층으로 가지고 올라갈 텐데, 이 원형 계단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할 거다. 보통 이제 직선 계단도 뭐 물건 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기 힘든데, 지금 이게 원형 계단으로 처리를 했고. 900밖에 안 나옵니다. 화장실 이 길이가 900밖에 안 나오고 보통은 미니멈 1200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작은 공간에 300 요 정도인데 한 요 정도인데 A3가 2970이니까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죠. 지금 이 900에다가 900이 되는 공간에 이 화장실을 넣었다는 게 거의 뭐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아크로바틱 선수들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거의 그 요가 선수, 요가 하시는 분들의 유연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 화장실을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화장실도 그렇고, 이 화장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위아래로 나눠버려요. 위아래로. 그래서 공간이 이미 작은데, 이 전체 면적이 이미 작은데, 이렇게 코 역할을, 서비스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중앙에 둠으로써 공간이 가뜩이나 좁아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 순환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방이 전부 다 북쪽에 위치해요. 이 내실, 요 방도 북쪽에 있고, 요 방도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실도 남쪽 빛을 좀 받고 해야지 이게 좀 좋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창문이 없으면 전혀 빛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녁에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동쪽에만 빛이 들어오고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도 별로 좋지 않고, 뭐 거실도 작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왜 이렇게 코어를 중앙에 뒀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제대로, 이게 저희의 건물이라고 한번 봐봐요. 이게 저희의 건물이에요. 이렇게 면이 다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면이 다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주차 박스가 있잖아요. 주차 박스가 있고, 이렇게 박스로 돼 있을 때는 사실 건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튼튼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주차 박스가 있잖아요. 주차 박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보세요. 주차 박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하는 게 낫겠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기우려고 하는 건 잡아주지만 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못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예? 이게 되게 취약해요. 이게 목구조의 기둥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게 콘크리트 건물처럼 처리를 한 거예요. 목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목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콘크리트 건물처럼 얘네가 이 본체랑 굉장히 단단하게 강접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지금 목구조는 보세요. 거의 이 정도로 이렇게 취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실제로도. 그리고 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남쪽에 창문을 뚫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북쪽이에요. 이게 북쪽이고 이제 남쪽에 창문을 뚫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남쪽에 창을 한번 뚫어봤어요. 남쪽에 창을 뚫으면은 이게 더 약해졌죠. 지금 뭔가 지금 이게 더 약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공간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 이런 공간이 이렇게 건물이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려고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강한 뗀뗀한 거를 하여튼 제가 준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뗀뗀한 거를 강하게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흔들려도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약해도 얘가 다 잡고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근데 이거는 큰 빌딩 같은 거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근데 이게 좀 되게 조그만 협소주택이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안전한 형태로 디자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아시는 분인데 이게 빌딩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협소주택인데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면은 이 분이 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주차 박스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단단한 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운데 단단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건물이 흔들리는 거를 잡아준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구조가 충격 하중이 약하기 때문에 1층을 철근 콘크리트로 뒀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울게요. 1층을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좀 짧아졌죠. 목구조가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거를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거를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됐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철근 콘크리트라고 봅시다.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짧아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얘도 이렇게 남쪽에 창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요렇게 옆에 두꺼운 벽을 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려고 이렇게 뭔가 벽을 좀 센 벽을 이쪽에다 둔 거죠.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이렇게 중앙에 큰 공간이 생긴 거예요. 중앙에 큰 공간이 생기고 아까처럼 이 가운데서 이게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걸 없애는 대신에 이 옆으로 다 몰았고요. 그 대신 이제 큰 공간을 중앙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전 건축사가 설계한 거는 이렇게 중앙에서 이게 건물이 흔들리는 걸 잡아준 거고, 저는 1층에 강한 이제 단단한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기단에 두고 요 높이를 줄인 거죠. 목구조의 높이를 줄이면서 이 옆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브레이스가 쫙쫙쫙 들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제 건물입니다. 이 브레이스가 요건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려놨던 거고, 제가 이제 설계한 건물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좌우가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이제 브레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요 노란 게 다 또 브레이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공간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큰 공간을 중앙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큰 공간을 중앙에. 여기도 이렇게 큰 공간이 중앙에 있죠. 그리고 계단도 밑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수직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파란건 계단인데 이렇게 마치 집안을 여행을 하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가 있게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납장을 따로 이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이전 안은 수납장이 이렇게 중앙에 코어 이렇게 구조를 잡아주는 이 부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수납장이 보시면 이게 다 옆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다 노란색 요런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요런 벽들이 다 지금 여기서 노란색 부분입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거죠. 다락 4층에서는 뭐 요런 부분이 또 있는 거고요. 요런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벽 두께가 좀 문제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목조는 벽을 굉장히 얇게 쓸 수가 있어요. 벽을. 근데 지금 철근 콘크리트는 벽 두께가 3배 되죠. 여기다 단열재까지 하면은 벽 두께가 2배 이상 돼요. 철근 콘크리트 벽이. 그래서 이게 큰 건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협소주택에서는 면적 손실이 너무 큰 거죠. 면적 손실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 설계고요. 이게 지금 목조주택 벽 두께랑 철근 콘크리트 벽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벽 두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다 근데 면적은 이 중심선에서 재요. 이게 중심선에서. 이 중심선에서 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면적 손실인 거예요. 이만큼 다 안으로 먹고 들어온 거죠. 안으로 먹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한 게 이쪽은 도로니까 혹시 차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하니까 이쪽은 내단열을 했어요. 내단열을 하고 콘크리트 면이 도로면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했고요. 이쪽은 외단열을 했어요. 외단열. 그래서 외단열을 하면은 면적 손실이 조금 줄 수 있거든요. 면적 손실이. 그래가지고 이쪽은 외단열을 하고 충격 하중을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은 이제 외단열을 하고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거나 이제 긁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내단열을 했습니다. 내단열. 도저히 면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벽 두께를 줄였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최대한 면적을 좁은 면적이지만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멋있고 뭐 실내 공기 환기도 잘 돼서 좀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박스로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확실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전 설계에서 지금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확실히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잘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엊그저께 이제 동영상을 하나 올려가지고 내부 공간이 어떤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뼈대 만드는 것에서부터 되게 심사숙고하고 정말 많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 됐다는 거를 한번 설명드려 보고 싶었습니다.